안녕하십니까. 안세균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156강은 결산주주총회 배당 절차 중에서 혹시 중견 중소기업의 창업자가 가족주주에 대해서 차등 배당을 한 5억 원 정도 할 때 소득세적 증여세와 그냥 일반 증여세 어떤 것이 더 큰가 이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월 이렇게 지나면 곧 이제 3월 말일이 뭐 대부분 그렇죠.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결산주주총회 마감일이고 상장법인도 보통 뭐 3월 20일부터 3월 20일 아마 저 뉴스를 보니까 3월 22일이나 23일 날 거의 모든 상장회사 거의 주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주주가 막 분산이 되니까 소액주주들 중에서 일부는 나타나지 않고 해서 주총장이 조용해진다는 얘기인데 그걸 상장법인끼리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해서 하는데 원래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자연스럽게 날짜를 정해라 그래도 또 그 결산 마감일부터 뭐 한 주일 전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있으니까 주총회가 아마 20일, 23일 이렇게 몰리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야 이제 4월 말에 클로징을 하고 4월 초에 배당을 하고 하는 절차가 이제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배당을 할 때 차등 배당이 이제 관심의 화두로 떠오르는데 아주 옛날 한 7, 8년 전에는 차등 배당 하면 그냥 차등 배당 하더라도 배당 종합소득세로 내는 것, 즉 일반 소득세를 계산해서 그걸로 이제 끝냈었는데 그것이 약간 약간 세금을 합법적으로라도 절세하는 것 같은 모임이 무수히 보이니까 이거를 이제 계산 방법할 때 종합소득세 계산을 하더라도 약간 높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거를 증여세법에 계산을 해놨어요. 그래서 일반 증여세하고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에 증여세하고 큰 금액으로 내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그래도 훨씬 일반 배당을 받은 다음에 증여를 하는 것보다 그냥 처음부터 차등 배당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제가 계산을 비교해 보겠는데 물론 그럴 때는 전제 절차로서 중소기업의 주주의 명부에 중견기업 주주 명부에 창업자인 본인 말고 배우자나 자녀들이 1%에도 주주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올라가 있어야 차등 배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예 주주로 올라가지도 않으면 배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 조금이라도 소액 주주라도 자녀나 가족을 주주로 올려놓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선결 조건으로 해서 이제 한다는 얘기인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세금 계산할 때 당연도분부터 먼저 생각하고 이제 10년간 합산을 생각해서 두 개를 비교해 보겠는데 먼저 이거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일반 배당 후 전액을 전혀 증여했다고 봤을 때의 총 세금은 어떻게 되냐? 5억 원의 종소득세가 있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참고로 여기 안사직행전을 3월 20일자 이렇게 표지에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이제 바로 지금이 바로 주총 절차이기 때문에 차등 배당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자, 5억 원의 종합소득세가 6%부터 시작해서 계산하면 이제 그 증여세법에 5억 원에 대해서 한 1억 7,060만 원이 돼 있고 이거에 대한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1억 8,766만 원으로 이제 종합소득세가 끝납니다. 자, 그럼 나머지 5억 원에서 1억 8,760원을 빼면 이제 3억 1천이 되는데 이 3억 천에 대한 증여세가 1억까지 10% 플러스 나머지 추가해서 20%에서 5,248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총 세금은 일반 배당을 받은 다시 이제 자녀역을 증여할 때는 총 세금은 이 1과 2를 더한 거니까 1억 8,760 플러스 5,200 더하니까 2억 4천이 돼요. 2억 4천 128만 원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억 4천이 남는구나. 그럼 5억 원을 배당하면 자녀까지 준다고 치면 한 반 정도는 세금 내는구만. 2억 6천 정도 남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5억에 대해서 2억 4천 나가고 2억 6천 남는다. 그래도 뭐 반 이상 남으니까 흐뭇하죠. 애초부터 차등 배당을 추가 배당을 선택했었다. 소득세 계산 방법적 증여세를 종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적 증여세를 계산하면 그럼 그냥 1억 7,060만 원이 됩니다. 이건 이제 증여세법에 아예 이렇게 그 계산 방법이 규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1억 7,000만 원. 5억 원에 대한 단순 증여세는 원래 치면 1억까지 10% 플러스 4억까지 20%니까 9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
두 개, 이 1과 2기 중에서 큰 금액으로 내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이 종합소득세 증여세가 이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걸 내면 되게 적었었는데 너무 적다 보니까 새로 이걸 신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개선해가지고 1억 7,060만 원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1과 2 중에서 큰 금액인 1억 7,060만 원으로 증여세 납부로 종결이 된다. 증여세 한 가지 납부로. 즉 5억에 대한 차등 배당을 했더니 1억 7,060만 원만 내면 돼요. 1억 7,060만 원. 그러나 이거를 그 분설해 가지고 원래 방법대로 원칙 방법대로 하면은 2억 4천이 나가니까 2억 4천과 1억 7,060만 원은 이제 적어도 7천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게 더 유리하죠. 유리한다. 그래서 무조건 추가 차등 배당을 하면 적어도 5억에 대해서 7천만 원 정도 유리하다는 걸 이제 그냥 계산만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선택하게 되겠죠, 대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이나 물론 이렇게 되면 5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먼저 배당받은 그 창업주주가 좀 쓰고 난 나머지를 주니까 상관은 없지만 보통 이제 창업주주나 이런 분들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에 근무를 하니까 충분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은 충분히 있지요, 보통.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을 또 선호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제가 합법적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고, 이게 또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방식으로 됐을 때 향후 10년간을 계산해 보자, 이런 얘기죠. 일본의 5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계산되는 거니까 1년 단위로 종결돼서 이제 오케이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의 증여세는 별도의 증여니까 이 3억 1,200의 증여세는 10년간 누적 합산되면은 이제 50%의 세율을 맞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3억 1,000에 대해서 10년을 곱하면 31억 2,300만 원이 되고 31억 2,300만 원에 대한 총 증여세는 1억까지 10%, 초과 차익에 대해서 4억에 대해서 20%, 초과 차익 5억에 대해서 30%, 초과 차익 20% 40%, 나머지 1억 2,340, 50%까지 이제 50%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네. 이렇게 하니까 11억 17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큰 거예요. 물론 이제 미리미리 낸 증여세는 쭉 까주지만 어쨌든 11억 1,700만 원이 이제 170만 원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라 굉장히 세금이 많죠. 그래서 그 31억에 대해서 11억을 내야 된다. 물론 이제 11억 중에서 매년 이제 여기서 말한 5,200씩 내왔겠죠. 5,200씩 9년을 내왔으니까 5, 9, 45, 한 4, 5천, 한 5억을 내놔서 이제 추가 차익은 6억만 더 내면 되지만 6억을 한꺼번에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한계 누진세로 올라가니까 평소엔 20% 세율로 되어 있지만 여기 30%, 40%, 50%까지 묻게 되니까 그 차액 누적액이 6억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 이제 애초부터 차등 초과 배당으로 일관된 회사의 경우는 그냥 배당액 5억 원에 대해서 1억 7,060만 원의 증여세적 배당소득세적 증여세를 내면 3억 2,900 이것은 자녀에 대한 직접 배당소득으로 지속되니까 10년 합산이 안 됩니다. 이것은 배당소득은 1년 단위로 종결되니까 여기 증여라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증여세적 계산 방식으로 했지만 증여라는 개념이 없이 이걸로 1년 합산이 안 되고 10년 합산이 안 되고 10년 합산이 안 돼서 이걸로 종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결되니까 저보다 유리한 상태로 종결되니까 이거보다 유리한 상태로 종결되니까 당연히 합산되는 것보다 6억도 안 내고 훨씬 낫죠. 자, 이렇게 이제 판정세 KO승이 이걸로 나온 거예요. 차등 배당이 일반 배당 받은 후 이 배당 증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년 7천만 원도 유리할 뿐 아니라 또 나중에 이 추가로 6억을 더 내는 것도 안 낸다. 그런 얘기로 이제 종결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차등 초과 배당이 이제 5억을 생각했는데 가장 유리한 어느 금액까지가 어디까지냐 이걸 한번 시뮬레이션 분석해 봤어요. 그래서 가장 유리한 측정 금액을 해보니까 계속 50억까지는 추가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증여세액이 일반 증여세보다 높이 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배당이 50억이 될 때까지는 별 걱정 없이 그냥 계산대로 내면 된다. 이게 훨씬 유리한 방법대로. 그러나
일반 증여세가 종합소득세보다 많아지는 배당액은 50억 원이기 때문에 50억 원 선까지만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50억 원에 대한 초과조합 배당소득세는 그 5억 원에 대해서 1억 7,600, 1억 7천에다가 5억 추가 45억에 대해서 이제 42%를 내니까 20.61억 원이 돼요. 그 다음 50억 원에 대한 일반 증여세는 쭉 그 1억 4억 20%, 5억 30%, 20억에 대한 40%, 20억에 대한 50%를 하면은 20.4억이 됩니다. 20.4억이 되니까 20.61억하고 거의 A와 B가 비슷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50억까지는 이제 그냥 차등 초과다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적 증여세가 이제 비슷해지구나. 50억 초과부터는 이 50%가 계산이 되니까. 왜냐하면 이제 여기 50억 원에 대해서 이 종합소득세적 증여세는 42%가 한계 세율이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 이제 배당 증여세는 50%니까 이게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점점 커지니까 한계세는 역전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등 초과 배당을 하더라도 50억까지만 하면은 더 이 세법 규정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50억 초과부터는 이제 일반 증여세가 비싸다. 그러나 그것도 한 샷에 끝나니까 그래도 이거보다는 나은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항상 누구나 일반 배당을 하고 나서 증여를 하는 것보다 그냥 처음부터 차등 초과 배당을 하는 것이 매년 5억 정도 선에서 유리하고 10억, 50억까지도 조금씩 유리한 금액이 계속 나온다. 그런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배당은 증여가 언제나 불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배당 정책을 취할 때 혹시 자녀 가족이 있고 다른 사람의 합의를 얻으면 물론 이제 다른 주주가 합의를 안 해도 일방 주주가 나는 내 자녀 주주한테 주겠다고 선언해서 주총의 그 배당 결정 결의서에 그렇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그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이 전체 합법적 세금을 토탈 세금을 줄이는 가장 현명한 길이라는 것을 이 계산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계산 과정을 다시 한번 쭉 찍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고맙습니다. 박인정 회사였습니다.